이른바 조작기소 국조특위에서 대북 송금 사건을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이 증인으로 어제는 출석했는데요. 북한 공장원 리호남을 직접 만났고 김성태 회장이 리호남에게 70만 달러를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대가로 전달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자, 그 장면 영상으로 먼저 보시죠. 리호남 왔어요, 안 왔어요? 예, 왔습니다. 돈 70만 달러 준 거죠? 돈을 회장님이 전달해 주셨고 회장이 계신 곳까지 안내는 했습니다. 그래서 리호남 봤어요, 못 봤어요? 봤습니다. 예, 위증하면 어떻게 되죠? 위증 처벌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리호남에게 돈을 왜 줬죠? 방북 대가로 드린 거고요. 방북 대가를 줬다 이렇게 지금 증언했죠? 네, 다 진실이죠? 예, 위증이면 위증의 처벌을 받는 거죠? 네. 네, 박상용 증인도 위증 법적 조치 당했다는 걸 알려드리면서 예,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들어가. 방용철 전 부회장이 처음부터 저렇게 진술한 건 아니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여러 가지 질문들을 했었는데 법정에서 진술하겠다면서 거부를 했었어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이제 서영거 위원장이 질문을 하니까 이제 예의상 대답하겠다라면서 내뱉은 증언들이 저런 내용들이었습니다. 민주당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향의 진술이 나왔고 그래서 서영교 의원도 조금 당황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무래도 그렇겠죠. 지금 이제 국조특위를 만든 이유는 아무래도 실제로 조작 기소다. 그리고 실제 그런 리호남의 존재가 없었다라든지 이화영 그 정인의 발언에 무게를 더 실어주기 위한 그런 기획이었다라고 본다라면 실제로 방용철 부회장의 발언은 굉장히 천청병력 같은 그런 어떤 그 국조특위의 기본의 어떤 취지나 목적과 굉장히 동떨어진 부분이라서 네. 앞으로 향배가 기초가 주목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방용철 전 부회장 들으신 것처럼 증언이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화면 보시죠. 접선했던 장소, 필리핀의 오카다 호텔 후문이다. 오카다 호텔 후문, 구체적이죠? 후문에서 돈을 줬느냐? 아니다. 내가 돈을 직접 준 건 아니고 만났고 나는 리호남을 김성태 회장이 있는 방까지 안내했다. 그리고 거기에서 준 걸로 안다. 그렇다면 시간은 초저녁 살짝 지난 시간으로 기억한다. 굉장히 장소와 어떤 상황 묘사 그리고 시간에 대한 기억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이태규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직접 저게 사실이 아니라면 저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 저도 이제 그 TV 화면을 봤는데요. 네. 일단 뭐 장소와 시간을 구체적으로 이제 증언한 것 외에 그 증언하는 태도가 굉장히 확신에 찬 이제 그런 그 답변 태도를 보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서영교 위원장이 적잖이 당황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위증죄 이런 걸 거론하면서 네. 사실 이제 그런 원하지 않는 증언을 조금 다른 쪽으로 돌리려고 했지만 어쨌든 확신에 차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은 지금 이제 국정원 주장에 의하면 네. 그 이호남이 필리핀에 안 왔다는 건 아닙니까? 예, 그랬을 적에 그러면 방용철 전 부회장이나 국정원이나 둘 중에 한 곳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방용철 부회장의 어저께 진술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동안에 그러면 이호남이 그 출입국 관리 기록을 통해서 필리핀에 없었다고 하는 국정원의 보고서에 대한 어떤 검증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보고서가 전적으로 정말 사실 팩트체크를 정확히 한 부분에 의해서 이것이 주장이 되고 국회에 그런 보고를 한 것인지 아니면 이호남이 공작원이기 때문에 여권이나 신분에 있어서 복수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다 감안해서 파악해서 검증해서 보고한 것인지 그래서 저는 이 국정원 보고서가의 진실성에 대해서 저는 이번 국조특위가 또 하나의 밝혀야 될 하는 과제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제 방용철 전 부회장의 진술, 지금 언급해 주신 것처럼 지난 3일에 있었던 국정원의 진술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국정원장이 직접 국회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죠. 북한 리호남은 2019년 7월 그 당시에 필리핀에 없었다. 필리핀이 아닌 제3국에 있었다. 그곳은 중국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쌍방울 전 부회장, 방용철 부회장은 아니다. 필리핀 호텔에서 후문 쪽에서 저녁 시간쯤, 초저녁 시간쯤 내가 리호남을 직접 만났다. 그리고 김성태 회장이 있는 방까지 안내해줬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면으로 배치되는, 부딪히는 지금 부분이죠. 그리고 수원고법 2심 재판부 역시
북한 공작원이기 때문에 위장 신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판결을 내리기도 했었습니다. 김철근 총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그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그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위를 가동하면서 네.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 리스크 제거에 나선 건데 결국 그 기획과 의도에 정면으로 반하는 그 증언이 나왔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국정원장이 지금 나와서 증언을 했지만 네. 이재명 정부의 국정원장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신 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분의 증언과 그다음에 쌍방울 부회장이 증언하는 게 누가 더 신빙성 있게 받아들이겠느냐 국민들 입장에서 저는 그 쌍방울 부회장님이 증언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네. 그리고 시간, 장소,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뭐 방까지 안내했다, 그다음에 만났다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신뢰감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지금 국조특위에서 계속 진행을 합니다마는 민주당의 의도와 그다음에 이재명 정부의 의도하는 그 사법 리스크 제거가 사실상 여론에도 반영이 안 될 거다,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동호 위원님. 그렇다면 지난 3일에 이종석 국정원장은 어떤 근거로 근거가 있다라고 말을 하긴 했는데 어떤 근거로 저런 주장을 했던 걸까요? 당시에는 출입국 기록이 있다라고 네. 했었고 그다음에 그 재판이 그 증거에 그 재판에 그 증거가 제출된 바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뒤에 이제 그 이야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추후에 저는 이 부분이 이 다시 뭐 재심 사유가 된다거나 혹은 뭐 다른 어떤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한 어떤 증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쌍방울 관계자들은 저희들이 볼 때는 쌍방울 관계자들은 김성태 회장이 지금 증언하고 있는 거를 그대로 일치시켜서 증언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입장인 거고 그다음에 대법원에서도 일방적으로 김성태 이 전 쌍방울 회장의 이야기만 들어줬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있는 것인데 처음에 이것이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으로 수사가 시작됐잖아요. 근데 그걸로 해서 온통 언론에 이 변호사비를 쌍방울이 대납해줬다는 걸로 범죄 혐의가 있다라는 걸로 다 더 씌워놓고 이제 와서는 그거를 완전히 그 뭐 문제들이 좀 안 나오니까 다른 문제로 턴을 해서 결국에는 표적 수사를 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1차 수사팀에서는 사실상 거론되지 않았었던 인물 그리고 이재명 뭐 이런 사람들이 거론되지 않다가 다른 수사팀이 들어와가지고 결국 이런 문제들을 지금 다 불러일으킨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금감원에서도 당시 쌍방울이 주가 조작했었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검찰에 다 갖다 줬는데 그들이 이거를 챙겨가지도 않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정황상 이 수사를 제대로 했었는가 그리고 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조작이라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또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것에서 이미 검찰이 정치적으로 움직였고 어떤 의도가 있었다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는 측면이기 때문에 국정조사 하면서 실제로 지금 리호남이 맞아?라고 하는 측면 리호남이 당시에 실제로 뭐 2명이 있었는지 3명이 있었는지 그건 또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부분까지도 저는 결국 조사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